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교류 순식값, 교류 벡터 이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순식값과 벡터를 중요한 문제를 몇 개 골라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품으로써 얼마 전에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열 몇 개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도 특별한 책이 없었어요. 인강을 많이 들었는데, 인터넷 강의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책이 저는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 강의만 듣는 거예요. 왜? 거의 99%가 같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듣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듣다 보면은 내가 이제 혼자 내 책 가지고 공부할 때 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식값이에요, 이게. I 20루트2 사인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냐. 이거 뭐 어쩌다 보면 금방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답을 미리 알 게 아니고, 이 순식값의 모양을 다시 한번 이제 합니다. 순식값의 표시는 V는 이꼬르 최대값 사인 파형 2파이 ft 플러스 세터라고 했습니다. ft예요. 이것은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최대값. 이것은 파형, 사인 파형이죠. 그러니까 파형, 사인 파형. 이것은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 중에 f는 주파수라고 그랬어요. 주파수의 요것은 우위상이라고 했어요. 우위상.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최대값을 다시 또, 최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루트 2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한번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20루트2 사인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파형 주파수. 그럼 저 순식값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답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성, 왜 이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20루트2를 한번 볼까요? 요거. 이 파형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라 했어요. Vm. 20루트2는 최대값이라 했습니다. 이거 보고. 최대값. 이 최대값 구성을 보면은, 최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루트 1이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시료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료값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정에 220V 또 380V 또 아파트 지하 전기실로 22,900V, 이 말이 이것이 시료값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하면은 최대값이 되고요. 요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인 파형이에요. 이 파형은 사인 파형. 교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류. 교류는 전부 다 이 파형이 이런 파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377t 2파이 ft 플러스 세타라고 했을 때, 요 2파이 f가 377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2파이 f는 377. 그러므로 f는, 이게 주파수이기 때문에 f는 이꼬르 377 나누기 2파이 하면은 60점 얼마가 나와요. 그럼 벌써 답이 나왔죠, 이건. 주파수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2파이 F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파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본 파형을. 그래야 377이 어디서 나왔고 뭐가 되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6분의 파이인데 이것은 파이가 180도니까 6, 30은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의상은 마이너스 30이네요. 의상이.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의 교류전압 V는 100 사인 377T 플러스 6분의 파이 볼트와 V2는 100 루트 2 사인 377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교류전압. 순식값이. 순식값이라는 건 순간순간 변하는 값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V1과 V2의 주기는 모두 60의 1세크이다. 조금 좀 생소합니다, 이런. 자, 이게 옳으냐 틀리냐입니다. 이게 맞느냐 이 말이. 두 번째, V1과 V2의 주파수는 377Hz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세 번째는 V1과 V2는 동상이다. 자, V1과 V2는 동상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4번 V1과 V2의 시료값은 시료값은 100V, V1이 100V, V2가 100 루트 2V이다. 자, 이 네 개가 있어요. 이 중에 무엇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이제 4번부터 한번 볼까요? 시료값은 V1은 100V, V2는 100 루트 2V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 사인 앞에 있는 것은 최대값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라고 그랬어요. 최대값. 최대값은 VM을 표시가 되는데 VM은 시료값 곱하기 루트 2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료값을 찾는 거죠. 요걸 찾는다 이 말이죠. 요거 시료값. 보면 여기는 루트 2가 없어요. 이게 최대값이지 시료값은 아니에요. 왜? 뒤에 루트 2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없잖아요. 시료값이 아니에요. 요것은 보니까 이 전체가 최대값인데 루트 2 해서 어떤 100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시료값이죠. 요 100이 시료값이에요. 근데 여기는 V2는 시료값을 이거라 했으니까 틀립니다. 이건 시료값이 요 100이라고 했으면 맞아요. V2. V1 시료값이 100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최대값이에요. 만약 이것을 시료값이 하려면은 루트 2를 써줬으면 시료값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것을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료값이 아닙니다. 100도. 만약 여기가 루트 2로 또 여기가 정답을 하려면은 요리 돼야 되죠.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표시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되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3번부터 볼까요? V1과 V2는 동상이다. 동상이라는 것은 의상이 같아야 돼요. 이 상은 의상이 여기라 했습니다. 요거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30이에요. 30도. 여기는 60도입니다. 아니죠. 동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요. 동상, 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틀리죠. 30도, 60도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실크. V1과 V2의 주파수는 377Hz이다. 자, T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377? 377 나왔어요. 요게 우리가 순식값 기본 파형에서 이 파이 F라고 그랬어요. 요게 주파수죠. 주파수인데. 그러면 이거 틀렸죠. 이것도. 요게 주파수인데 주파수로 하려면은 이 파이 F는 377이다 하면은 주파수 F는 60이 나와야죠. 60이죠. 주파수가. 근데 377이라고 다 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려요. 그럼 1번이 맞다는 얘기인데 한번 1번을 볼까요? 그럼 1번을 보니까 주기는 모두 60분의 1 세크이다. 주기, 여기 우리가 지금 주기는 얘기를 안 했는데 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조금 좀 어렵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파수는 모두 60이다. 이러면 얼른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데 주파수가 아니고 주기라고 딱 나왔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와 이걸 보니까 주파수는 60이라고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 377이 2파이 F라고 했어요. 377이. 여기도 377이 2파이 F니까 F는 60이에요. F는 이코로 60Hz. 근데 주기를 물었어요. 주기. 주기는 모두 60분의 1 세크이다. 주기와 주파수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역수라고 그랬어요. 역수. 자, 그러면 주기는 T라고 표시하는데 T는 60분의 1 세크죠. 이렇게. 답은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맞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문제 푸는 과정. 처음에는 이렇게 연구를 하나하나 해야지 답만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은 많은 걸 놓쳐요.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닦으면서 나가시면 좋고, 지금 여기에 없는 이 주기가 나왔는데, 주기는 뭐고, 이 주파수는 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류파형에서 이런 파형이 있는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요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보고 주기라고 하는데 표시를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 또 주파수는 1초에 이러한 파형을 몇 개 만드느냐, 파형을 몇 개를 만드느냐, 파형수 1초 동안 이 만드는 수 60Hz라면은 요것은 1초에 60개의 파형을 만들어지는 60개의 파형이 만들어져요. 50Hz라면 50개가 만들어지고 100Hz라면 100개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주기가 좀 틀리죠. 왜? 역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일본에서 쓰는 건데, 일본은 우리는 60Hz 쓰는데 일본은 50Hz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일본 거 50Hz예요. 그러면 주기는 50분의 1초죠. 이렇게 되면 세크와 초니까 단위가 초 단위가 세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헤르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간략하게 즉각 알 수 있는 방법, 이건 공부를 많이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요게 377T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플러스 뭐 세타 나오고, 하고 사인 파형이 나오고 최대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377 하나는 또 얼마냐면은 314 T하고 플러스 세타 사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파수를 물어봐요. 377, 314 하면은 암기를 하세요. 377은 60Hz. 아주 뭐 암기, 이거 우리나라가 60Hz 지금 쓰죠. 314, 50Hz. 값은 아까 그 2파이 F 그 공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걸 꼭 사용하시도록. 377은 60, 아주 암기를 하세요. 314는 50.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문제는 두 문제를 풀었지만 이 순식값을
제가 그 이론을 좀 응용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하나 두 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킨 겁니다. 순식값을 이해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 문제풀이는 교류 벡터법. 벡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극형식, 삼각함수법 또는 이 순식값을 표시하는 방법을, 그것을 또 문제 한 몇 개를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